네. H2 포반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 우리 학원에서 지금 만나야 정상인데, 그치? 학생 중에 이제 한 명이, 그죠?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이렇게, 그 감염이 돼서, 뭐 다행히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뭐다 전달 받으셨다시피, 요번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여러분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선생님도 이제 그저께 노원구 보건소 가서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았거든요. 음성 판정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출석 체크부터 좀 하고요. 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요. 그 마이크 지금 꺼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강윤민. 네. 네. 윤민이는 저기 뭐 카메라 꺼져 있는데 수업 잘 들어라. 유튜브 보지 마. 다른 걸로 어디 있어? 들어왔어요. 와, 그렇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김상엽, 네. 김서원. 네. 스케줄 왔어요. 어디? 그래서 목이 안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네. 자, 그다음에 김재원. 네. 네, 재원이도 목이 안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남도현. 네. 도현이 어디 있냐? 도현이 오케이. 남효민. 네. 효민이는 부끄러움이 되게 많은 친구인가 보네. 그다음 배주희. 네. 주희 너는 뭐야? 너도 카메라가 고장났어요? 아니요. 켤게요. 부끄러우면 목만 잘라 이렇게. 혹시 그 책만 보여도 돼요? 그래. 그다음에 송지윤. 네. 지윤이 오늘은 자지 말고 신민재. 네. 오다은. 네. 유민지. 네. 유효인. 효인이 안 왔나? 네. 맞지? 이정원. 네. 전관웅. 네. 최수원. 네. 여기 뭐 다 왔네 애들. 최현진. 네. 현진. 최효정. 네. 예. 올출 박수. 다 왔어. 혹시 안 고른 사람 내 이름 나 신입생이다, 반이 동생이다 있어요? 없죠. 오케이. 자, 뭐지?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영상 수업했었지 얘들아, 그치? 영상 수업해가지고 내가 영상 파일을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었는데 영상 파일 다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받으셨죠? 11조까지 진도를 나갔어요. 그죠? 11조까지. 그렇게 해서 그 영상 파일, 공유된 파일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까 아빠 애들은 한 명도 안 봤던데 봤다면 11조까지 이렇게 지금 좀 삐적거려 져 있어야 정상이야. 깨끗한 친구들은 반성하시고. 자, 오늘 진도는요 12쪽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화면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화면 띄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이 그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 뭘 주문하고 싶냐면 학생부. 학생부 열람을 아직 못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해본 사람. 되게 많네 생각보다. 그래 손 내려 이제. 아직 못 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대학 입시 제도가 여러분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는 안 바뀌는 거 아시죠? 그죠? 안 바뀌어요. 여러분 대학교 갈 때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여러분 해당이 되는데 학생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중요해요. 고등학교 갈 때도 물론 중요하고 대학교 갈 예정이시죠? 여러분들. 뭐 토피아 오시는 분들은 아마 내가 대학교 안 간다는 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대학교를 이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가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부 열람을 하자. 열람을 하자. 열람을 이제 어떻게 하나 이거 알려드리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나이스라고 있어요. 나이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 서비스 엄마나 아버지 걸로 들어가야 돼. 알았지? 여러분 걸로 하지 말고 엄마나 아버지 걸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아마 회원가입 하셨을 거야. 여러분들 옛날에 1학년 때. 그때 막 이렇게 막 가입하라고 선생님이 막 가정통신문 보내드리고 했었을 거야. 로그인을 하시고 그 학부모 서비스라고 있어요. 메뉴란 중에 학부모 서비스. 학부모 서비스 중에 학생부 열람. 학교생활기록부의 약자야 이거 알지? 학교생활기록부 열람이라고 있거든. 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그 1, 2학년 때 그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아마 좋게 써 주셨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만약에 2학년 때께 약간 좀 이제 뭐 이렇게 좀 사실과 다르다거나 그런 애가 있었어요. 한 명 내가 담당했던 애. 그 다음에 오타가 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수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엄마나 아버지가 가입을 만약에 깜빡하고 안 하셨다. 그런 친구는. 그러면 로그인 회원 가입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교사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 회원 가입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입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승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어요. 아시겠죠? 회원 가입이 아직 안 된 친구들은 알았지? 이 부분 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강조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가 오늘 수업의 이제 취지는 뭐냐? 학생부가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학생부랑 고등학교 학생부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작성하는 방법도 똑같고요. 관리하는 요령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잘 들어놓으시면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고등학교에 이제 다 가게 될 텐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또 수시로 우리가 이제 뭐 한 3군데, 많게는 4군데까지 또 대학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인적 합격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요거는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냥 뭐 넘어가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요거 별 표시하세요. 출결이 상당히 중요해요. 출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그 작년하고 올해 바뀐 게 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요게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미인정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보이실 텐데 이게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단이었거든요. 무단. 근데 이게 지금 미인정으로 바뀌었어요. 일단 뭐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허락받지 않고 인정되지 않은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요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미인정 결석이 뭐 예를 들면 이틀이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안 좋은 거지, 그지? 예. 왜? 출결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 상급 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뭘 보는 거야? 그 학생의 성실성을 봐요. 아시겠어요? 성실성을 봅니다. 성실성. 인성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또 인성이 중요해요. 그죠? 인성 논란에 휩싸여서 이렇게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도중 하차했던 사람도 있고, 올림픽 국가대표 자리를 박탈당한 사람들도 있잖아. 뉴스 봐서 알지, 그지?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지 말자. 왜 하지 말자? 감점이 돼요. 고입이나 대입에 있어서 감점이 돼요. 감점.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뭐 대입은 조금 남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입의 경우에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통계적으로 뭐 외고나 국제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학원에 외고 국제고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루 무단 미인정 결석으로 바뀌었죠. 미인정 결석 하루당 마이너스 1점이에요. 서울권 외고 국제고 기준입니다. 또 경기권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학년 1학 내가 예를 들면 대일 외고를 목표를 해.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영어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해갖고 올 A등급을 받았어. 잘했지? 박수. 공부 되게 잘했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망고 땡이냐? 그게 아니지. 1단계가 내신도 물론 들어가지만 뭐가 또 여기 들어가느냐? 출결이 들어가요. 출결이.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하지. 출결이 들어가.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미인정 결석을 이틀을 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뭐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요 A 등급이 이제 입시에서 몇 점으로 반영이 되냐면 40점으로 환산이 돼요. 고입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4, 4, 16이잖아. 그럼 160점이지 160점. 그지? 160점. 그리고 여기에 40점이 뭐냐면은 서류 면접이야. 서류 면접. 2차, 2단계에서. 서류 면접인데 일단 이건 이제 2단계니까 터치하고 1단계가 이제 160점이지. 근데 또 출결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아까 출결.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이 2이 있으니까 160 마이너스 2가 돼요. 158점이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상당히 치명적인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미인정 결석을 한 이 숫자만큼 내신에서 감점이 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지각, 조퇴, 결과가 있어요. 지각이랑 조퇴는 다 알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결과가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결과는 전문 용어로 학교를 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튀는 거예요. 튀는 거. 알았어? 그렇게 해서 지각이나 조퇴나 결과 요게 이제 만약에 3회 이상이다. 그러면 3회부터 미인정 결석 1회로 간주를 해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만약에 1이잖아. 그럼 얘는 감점 1점이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 좀 가까운 데 사는 친구들이 그죠?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담임복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지? 약간 좀 이제 허허허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담임선생들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잖아. 그치? 철두철미하게 퇴근할 때 딱딱 입력하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출결을. 그런 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이 나옵니다. 수상 경력. 자, 이 수상 경력은 여러분들도 뭐 알고 계시다시피 뭐 교과 우수상이라던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교내 뭐 행사라던가 대회라던가, 그죠? 그다음에 뭐 인성과 관련해가지고 상들 받은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쭉 들어가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서 접수 시 고입은 삭제가 됩니다.
이 수상 경력 영역이 삭제가 됩니다. 물론 3월 달에 매년 3월 달에 영재 학교 원서 접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제 다음 달에 영재 학교 원서 접수하고 여기 혹시 계세요? 영재 학교 쓰실 분? 영재 학교의 경우에는 예, 이 수상 경력 오픈됩니다. 알고 계십시오. 하지만 영재 학교를 제외한 자사고, 특목고, 자율고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 시 삭제됩니다.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다음 대입의 경우. 대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상 경력이 자, 학기당 한 개만 노출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학기당 한 개만 원서 접수 시에 노출시킬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과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해서 그지? 어떠한 어떤 상 받은 걸 노출을 시킬지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겠지. 나중에 수시 접수할 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교 가서 상은 많이 받아 놓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한 거야. 알았어?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원서 접수할 때 어떤 상 받은 걸 노출시킬지 고민하는 거야. 그때. 알았지? 그러니까 학기당 한 개씩이니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몇 학기야? 얘들아? 6학기지 6학기. 6개까지 노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안 어렵지?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응? 데일 내고 갈 건데 수상 경력 별로 안 삭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그냥 영어랑 국어랑 사회 내신 관리만 좀 신경 쓰고 굳이 뭐 교내 행사나 대회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주느냐? 물론 수상 경력은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어디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but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소재가 될 수가 있다.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연히 교과 우수 내신 관리는 잘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내 행사나 대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와 관련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나 관심과 관련이 있는 행사나 대회에는 나갈 필요가 있는 거겠죠. 왜? 그래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7월 달이 되면은 학생 이제 목표하는 학교에 따라서 그치? 자소서를 쓰실 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될 텐데 자소서 작성할 때 글감이 많으면 좋을까 없으면 좋을까? 너무 이상한 질문이지? 글감이 많으면 좋은 거야. 그치?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학기당 하나씩 노출되니까요.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죠?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끼리 그냥 창체라고 할 거야, 줄여서. 창체. 창체.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돼요. 물론 이제 봉사활동도 있긴 합니다만 봉사활동은 또 뒤에 따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냐? 교내 행사, 대회, 이러한 것들에 이제 있어서 그 해당 학생이 어떠한 노력이나 활동을 했는가가 서술이 되는 항목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참여를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거든요. 상급학교에서.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든 행사나 대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건 정도는 의도적으로 어떤 감투를 쓴다던가 역할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감을 이렇게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하고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나는 자율활동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좀 우수성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다. 교내 행사나 이제 물론 대회도 물론 내가 이제 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알파가 바로 뭐가 될 수가 있느냐?
회장, 부회장 활동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장, 부회장 활동한 거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 학생회 활동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창체 자율활동의 서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 저 1, 2학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3학년 때 또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상당수 있어요. 사실 투표에. 여력이 되면 하면 좋아요. 당연히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3학년 때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내신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력이 되면은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고 1, 2학년 때 이제 뭐 회장, 부회장 뭐 그 밖에 학생회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다. 근데 나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당연히 1학기 때 한번 트라이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고등학교 때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시겠죠?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상위권 대학. 회장, 부회장 한두 번 안 해본 애들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회장, 부회장 활동을 했다라는 건 상급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 나와요. 자, 이 동아리 활동은 이제 여러분들 다음 달에 이제 그죠? 3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개학과 동시에 또 이제 이렇게 그 뭐죠? 부원들 이제 모집도 하고 막 할 텐데, 그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선생님 저는 3년 내내 전교 동아리 3년 내내 해야 되는 거 지금 가입해갖고 못 움직여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1순위부터 이제 3순위까지 있는데 1순위는 이제 뭐냐면은 학습 관련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을 좀 선생님은 추천을 드립니다. 학습 관련 동아리. 이 학습 관련 동아리는 당연히 이제 교과 학습 동아리랑 이제 비교과 학습 동아리로 나뉘겠죠. 근데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뭐 국영수사과, 뭐 역사 관련 동아리를 말하는 거겠고요. 비교과 관련 동아리, 비교과 학습 동아리도 있어요. 뭐 영자 신문반이라던가, 뭐 영어 팝송, 영어 무자막 영화 시청,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토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의 법정 동아리, 뭐 이런 동아리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비교과이긴 하지만 학습 동아리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경합이 사실 좀 치열할 거야. 3학년 때에는 그런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놓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대부분 공립학교 학생들인데 지금 출석부 보니까 가위바위보를 많이 해요. 경험상. 기도하셔서 가위바위보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졌다. 그럼 이제 2순위로 선생님이 이제 좀 제안하는 동아리는 뭐냐? 진로 관련 동아리입니다. 진로 관련. 물론 모든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없어요. 중학교에는. 그치?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지금 이 1순위, 2순위, 3순위 제시해 드리는 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순위로는 봉사 관련 동아리를 선생님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봉사라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학교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교내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배식이라던가 멘토링, 또래 상담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하잖아 학교에서. 그치?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또 자소서의 소재가 될 수도 있고 학생부에도 이제 서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방금 언급해드렸던 1, 2, 3순위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위바위보에서 다 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노는 동아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건 이제 여러분들 고급 팁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상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삭제된 게 있어요. 뭐냐면 작년까지 여러분들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출결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들 2번 항목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이 나오는데
이 작년까지 이제 이 출결하고 수상 경력 사이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로 희망사항이라고 있었어요. 진로 희망사항. 하고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뭔지 사유. 2학년 때 장래 희망이 뭔지 사유. 3학년 때 장래 희망이 뭔지 사유. 뭐 이렇게 써 있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올해부터 삭제가 됐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보면 학생부상이 없지. 그치? 출결이랑 수상 실적 사이에 없잖아. 이게 이제 어떤 친구들이 좋아하냐면은 장래희망에 아직 안 정해진 친구들은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장래희망이 지금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또 이제 중학교뿐만 아니라 무슨 학교에서도 삭제가 됐다? 고등학교에서도 삭제가 됐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학생부는 고등학교 학생부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장래희망이 뭐 수학 교사야. 예를 들면 수학 교사. 그러면 원래 작년 기준으로는 진로희망의 뭐 1학년 수학 교사, 1학년 뭐 교사, 2학년 뭐 중등 교사, 뭐 3학년 뭐 수학 교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급 학교 입장에서 얘 장래희망이 수학 교사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맞죠? 그리고 뭐 이렇게 관련된 질문도 할 수 있고 한데. 올해부터는 이 진로희망사항이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상급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원 학생이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이 장래희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게 바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7번 항목에 독서활동 상황이라고 있어요. 또 비전 선생님 또 저 말씀하실 줄 알았어. 독서가 그래서 더 중요해져. 알았어? 그거 니네 알고 있어야 돼. 독서. 알았어? 그래서 내가 몇 권 이상 입력하라고 그랬어? 15권 이상 입력하셔야 돼요. 올해. 지금 독서 계획 내가 세우라고 말했던 것 같아. 분명히. 독서 계획 세워야 되고 지금 2월 달이고 다음 달에 계약하잖아. 지금 읽고 있어야 돼. 니네. 읽고 있어야 돼. 좀 내가 책을 읽는 걸 뭐 이렇게,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을 목표로 읽고 내가 좀 책 읽는 거 되게 힘들다. 나는 이렇게 영상 시청하는 데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친구들은 힘들어도 2주에 한 권씩은 읽어야 돼. 2주에 한 권씩은. 왜?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수시로 대학 갈 때 덤빌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1년에 몇 권 이상 읽으라고 그러는지 알아? 지금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애들, 수시로 합격하는 애들은 상위권 대학 1년에 몇 권 이상 입력했는지 알아요? 책을 평균적으로 25권 이상 입력해요. 지금 고등학생들 1년에 25권. 지금부터 일종의 맷집을 좀 키워놔야 고등학교 가서 25권씩 읽지. 지금 이렇게 입력 안 하다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입력하려고 하다 보면 몸살 걸려요. 아시겠어요? 공부할 것도 또 많고 하는데, 그지? 그렇게 해서 진로 희망 분야, 진로 활동이 이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급 학교에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라던가 흥미라던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어요.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 뭐냐? 요거예요, 요거. 고등학교 학생부에는 없어요, 요게. 근데 중학교 학생부에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고등학교 학생부에는 없는데 중학교 학생부에는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니네 이제 다음 달에 3월 달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거든? 상담해 다음 달에. 상담할 때 요거 니네 얘기해야 돼. 담임한테. 지금 장래희망이 지금 어느 정도 정해졌어. 그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하는 학교가 있어. 그러면 꼭 말해야 돼. 왜? 이걸 말해야지 선생님이 써주셔. 아니 니네는 이제 3학년이니까 여기 써주시겠지. 그지? 써주신단 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목표 학교가 있으면 담임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다음 달에. 그래야지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부 신경을 써주세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목표 학교 뭐 이렇게 학교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일반고 갈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생부 관리를 신경을 안 써주실 거예요. 이건 사실이야. 그래서 다음 달에 진로희망이라던가 목표 학교와 관련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지금 틀이 정해진 학생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잘 써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완곡하게 부탁을 해야겠지 선생님한테, 그치? 예, 그렇게 좀 영리하게 처세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이제 봉사활동이 나오는데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뭐 그냥 학교에서 그지? 이렇게 뭐 하라는 것만 잘 쓰레기 같은 거 잘 지우시고 그지? 교육 받는 거 있으면 교육 잘 들으시고 하시면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집단 면역이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지? 봉사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교과 어디 있어?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은 고입은 원서 접수 시에 삭제가 돼요. 고입은 원서 접수 시에 삭제가 되고 대입은 노출이 됩니다. 대입은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재학교 있지 얘들아, 영재학교. 영재학교 쓰는 학생들은 요거 삭제 안 돼. 요거 그대로 노출이 된다. 영재학교 혹시 쓰실 분들 참고하세요. 요거 그대로 실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자사고나 전국 단위, 그다음에 이제 외고나 국제고 쓰실 분들 계시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게 삭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그 해당 그 교과 있잖아요. 해당 교과 등급 확인서가 나가요. 등급 확인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뭐 상상고를 쓴다. 상상고는 이제 2, 3학년 국영수에다가 사회과학 옵션이잖아. 둘 중에 하나. 그치? 네. 그러면 이제 국영수, 사회과학 중에 내가 이제 고른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평가 등급 이렇게 찍힌 거 나가고. 만약에 내가 DL외고를 쓴다. 그러면 나는 이제 2, 3학년 영어랑 국어랑 사회 등급 확인서가 나가요. 절대평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은 원서 접수 시에 담임이 삭제시켜요. 아시겠죠? 그 출력 옵션이 있거든요. 그 콤보박스에서 이렇게 삭제한 걸 지우면은 체크 표시한 걸 지우면은 해당 영역이 그 출력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기 상황이 나옵니다. 6번. 요건 이제 여러분들 그 별로 안 중요해요. 1학년 때 이제 했던 거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요. 경험상 거의 99.9% 학생들이 다 좋게 써주시고요. 나머지 한 0.1%만 태도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써주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독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독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올해 연말에 또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라던가 확진자가 증가할지 아무도 모르죠. 작년처럼 서울국제고의 경우에는 면접 없이 서류로만 또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 국제고 쓰실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독서 관리 잘한 아이들만 합격을 했었거든 작년에. 그래서 독서 신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15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요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나옵니다. 자, 이건 일종의 추천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추천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학년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8번 항목은 이미 작년 기준으로. 1, 2학년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만 입력이 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저 수업 초반에 학생부 나이스 들어가서 꼭 보라고 했잖아. 요거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 뭐라고 써있나. 알았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뭐냐. 학생의 학업 성취도. 당연히 학업 성취도가 좋다는 코멘트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인성이라던가 교우관계. 좋은 얘기 써주셔야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해서 잠재력. 당연히 좋은 말 써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당연히 좋은 말 써 있어야겠지.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교사의 이제 개인적인 애정이 담긴 코멘트까지 들어가면 금상첨화. 그렇게 해서 글자 수가 입력가는 글자 수가 500자거든요. 마침표까지. 500자까지 딱 채워서 써주시는 담임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친구는 그냥 간단하게 딱 한 두어 줄 쓰고 끝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주셨는지. 아시겠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페이지와 교재 13페이지에 이제 13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부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확인을 좀 했고, 뭐가 중요한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14페이지부터는 뭘 할 거냐면, 각각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무엇이 제외가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학생부 제외 항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랑 그다음에 이제 외고 국제고가 나와 있어요. 공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일단 공통적으로 뭐가 제외된다? 수상 경력은 제외가 된다. 공통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학생부 상에서 제외가 될 뿐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관리 중요라고 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도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성취도만 이렇게 제출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국단위 사고의 경우에 뭐 학교에 따라 뭐 반영되는 교과목은 다 다르지만 대체로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국영조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 자사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국영조사가 중심으로 절대평가 등급 A등급 목표로 공부하셔야겠고요.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취도만 제출이 된다. 영어, 국어, 사회, 투. 그지? 이렇게 절대평가 A등급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것들 다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3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3학년 거는 다 삭제된다고 했었지 아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행특은 1, 2학년 걸로 상급 학교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특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의 중요성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평가 방식이 성취 평가대로 바뀌었다. 뭔 소리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외고를 쓴단 말이야, 한 학생이. 근데 얘가 뭐 89.5점으로 A등급인지 원점수 100점으로 A등급인지 상급 학교에서는 알아 몰라요. 왜? 원점수가 노출이 안 돼요. 그냥 절대평가 등급만 나가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2단계에 그죠? 서류라던가 면접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죠? 서류라던가 면접을 통해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강해질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년간의 활동 누적시켜 놓은 서류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게 아니라 학교 공교육 하에서 이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객관적으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문서로 치부를 합니다. 상급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도 제출을 하고 자소서도 제출을 할 텐데 자소서는 상당수의 학교에서 믿지 않아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상당수 학교에서 자소서를 안 믿어요. 왜? 포장할 수 있거든. 아시겠어요? 하지만 학생부는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그래서 더 특히 중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 거죠. 자, 그 다음 자소서랑 더불어서 면접 문항을 도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소서에서 이제 면접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트렌드가 학생부에서도 또 면접 문항을 많이 내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하나고라던가 대원이라던가 뭐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소 작성이라든가 면접 준비는 학생부 이력 관리에서 시작된다. 그죠? 갖고 특히 이제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란다. 뭐지? 그 설명회장에서 대놓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더블 체크를 한대요. 그러니까 학생부랑 자소서랑 같이 펴놓고 더블 체크를 한대요. 그래갖고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자소서에 쓰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이제 좀 핸디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하나고라던가 대원외고 쓰실 분들은 학생부를 모티브로 자소서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학경률에 비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학생부 관리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세요. 자, 과거에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수용적이고 이제 수동적이었어. 뭔 소리냐?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과거라는 건 보통 한 10년 전을 말해요. 10년 전. 그러니까 학생부에 없는 내용들을 자소서에 써도 괜찮았어. 신뢰도에 뭐 이렇게 많은 의구심을 품지 않았어요. 면접만 잘 보면 믿어줬어.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그죠? 하고 능동적, 적극적. 그죠? 학생부를 토대로, 그죠?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 그죠?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된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좋은 학생부와 평범한 학생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좋은 학생부는 학생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 그죠? 교내 행사, 대회 이런 데에서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평범한 건 뭐야? 어떤 행사를 했는가. 그죠? 요게 써 있는 거야, 요게. 그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쪽으로 써 있어야겠지. 그지?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지? 요건 여러분들 아까 그 원점수라던가 그 표준 편차, 과목 평균 이런 거 써 있는 항목이 있었죠. 그죠? 각 교과목별로. 그지? 거기를 우리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불러요. 학생이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학업 성취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고입은 삭제가 되는데 대입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학생부는 뭐다? 선생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 수 있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지. 그지? 그다음에 입학 평가자가 알 수 있는 거. 학생의 개인적인 관심 분야와 이제 발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어떠한 노력이나 활동을 했는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만들어내야 돼. 평범한 건 뭐야? 학교에서 3년 동안 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안 좋은 거지. 이거 안 좋은 거야. 그지? 평가자의 반응. 아, 이 학생은 이런 아이구나. 안 좋은 건 뭐야? 아, 이 학교는 이런 학교구나.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좋은 학생부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겠죠.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합니다. 지금 방학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학생부 영역이요. 독서 활동이에요, 독서. 독서. 아직까지 혹시 늑장 부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아직도 안 늦었어요. 15권 빨리 독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부터라도 읽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 그리고 실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듣느냐고 수고했고요. 인사 다 함께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